저는 올해 100살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 나이를 들으면 와 대단하시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어떻게 그렇게 오래 사셨어요? 라고 묻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건강 비결이 뭐예요? 라고 묻지요. 그런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100살까지 살아보니까 오래 산다는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아내는 95입니다. 저보다 5살 어립니다. 우리는 7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따로 삽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100살까지 사시면서 뭐가 제일 힘드세요? 몸이요? 기억력이요? 저는 그때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내가 아직 살아있는데 생이별에서 혼자 사는 게 제일 힘듭니다. 살아있으면서 헤어지는 것, 그게 제 100년 인생에서 가장 아픈 일입니다. 제가 아내를 처음 만난 건 한국에서였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28, 아내는 23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아직 풋내기였지만 그때 우리는 참 진지했습니다. 연애라고 해봐야 대단한 것도 없었어요. 같이 공원을 걷고 국수 한 그릇 나눠 먹고 버스를 타고 시내 구경을 하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 사람이랑 있으면 마음이 편했습니다. 뭔가 특별히 잘생기거나 잘난 게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이 사람 곁에 있으면 됐습니다. 그게 사랑이었는지 운명이었는지 그때는 잘 몰랐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그게 다였습니다. 그 단순한 편안함이 70년을 함께하게 해준 힘이었습니다. 결혼식도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들 모시고 가까운 친척들 앞에서 조용히 예식을 올렸습니다. 화려한 드레스도 없었고 호화로운 피로연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날 아내 얼굴이 어찌나 예쁘던지 수줍게 웃는 그 얼굴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우리는 아무 의심 없이 결혼했습니다. 평생 함께 살 거라고, 그게 너무나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평생이 이렇게 길 줄도, 이렇게 짧을 줄도. 그리고 어느 날 우리는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이민이라는 게 말은 쉽지만 그때 우리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돈도 없었고 영어도 못했고 아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공항에 섰을 때 주위에서 들리는 말이 하나도 안 들렸습니다. 간판도 읽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아내가 제 팔을 꽉 잡았습니다. 아무 말도 안 했지만 그 손의 감각이 우리 같이 해봅시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처음엔 식당에서 접시를 닦았습니다. 허리를 구부리고 온종일 설거지를 했습니다. 말도 안 통하니까 눈치로 일을 배웠습니다. 실수를 하면 주방장한테 혼도 났습니다. 영어를 못 알아들으니 그냥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봉제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바늘로 천을 꿰고 또 꿰고 하루 종일 같은 동작을 반복했습니다. 밤에 집에 돌아오면 아내 손가락이 갈라져 있었습니다. 핏자국이 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그 손에 약을 발라줬습니다. 말이 없어도 서로 다 알았습니다. 힘들다는 것도, 그래도 버텨야 한다는 것도. 하지만 저녁에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반찬은 거의 없었습니다. 김치 하나, 계란 하나, 그게 전부일 때도 많았습니다. 그래도 맛있었습니다. 진짜로 맛있었습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같이 먹었기 때문입니다. 옆에 이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시절이 어떻게 견뎠나 싶으면서도 또 그 시절이 제 인생에서 가장 뜨거웠던 때였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났습니다. 첫째가 태어날 때 저는 병원 복도에서 혼자 기다렸습니다.
지금처럼 아버지가 분만실에 들어가는 문화가 아니었으니까요.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는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그때 간호사가 나와서 남자아이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저는 아내 얼굴을 보러 뛰어 들어갔습니다. 아내는 땀에 젖은 채로 아기를 안고 저를 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많이 기다렸죠? 그 말에 또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위해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아이들 학비를 내려고 2군데, 3군데 일을 뛰었습니다. 저는 낮에 일하고 밤에 또 일했습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몸이 힘들어 집에 돌아오면 이미 자정이 넘어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아내는 항상 뭔가를 차려놨습니다. 식어 있어도 따뜻하게 데워줬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여보, 조금만 더 힘내요. 그 한마디가 저를 다시 일어서게 했습니다. 아침이 되면 또 나가야 했으니까요. 그 말이 없었다면 저 혼자서 버텼을지 모르겠습니다. 아이들은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취직을 하고 각자 결혼을 해서 자기 가정을 꾸렸습니다. 참 뿌듯했습니다. 저 손으로 기른 아이들이 제 발로 세상을 살아가는 걸 보는 것만큼 뿌듯한 게 없었습니다. 아내는 그때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우리 잘 살았죠, 여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우리의 전부였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빠진 것도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다 떠나고 나서 우리는 노인 아파트로 이사를 했습니다.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방 하나, 부엌 하나, 작은 거실,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둘이 살기엔 충분했습니다. 아니, 충분하고도 남았습니다. 아침에 같이 일어납니다. 커피를 내립니다. 아내는 커피에 프림을 넣고 저는 설탕을 조금 넣습니다. 70년을 살아도 그 취향은 안 변했습니다. 텔레비전을 켜고 뉴스를 봅니다. 아내가 뭔가 한마디 합니다. 저도 한마디 합니다. 그러다 졸리면 낮잠을 잡니다. 아내가 먼저 잠들면 저는 그 얼굴을 가만히 봅니다. 주름이 깊어진 얼굴, 하얗게 샌 머리카락. 그래도 제 눈에는 20살 때 그 얼굴이 보였습니다. 저녁이 되면 아내가 묻습니다. 여보, 오늘 뭐 먹을까요? 그 말이 참 좋았습니다. 특별한 말이 아닌데 그 말이 오늘 하루도 함께 있다는 뜻이니까요. 우리는 그 고민을 같이 하고 같이 먹고 같이 설거지를 했습니다. 누가 보면 아무것도 아닌 하루겠지만 저한테는 그게 행복이었습니다. 그 시절을 돌아보면 그게 참 큰 행복이었다는 걸 지금은 더 잘 압니다. 그때는 당연한 것처럼 느껴졌는데 이제는 그 당연한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압니다. 그런데 작년에 사고가 생겼습니다. 아내가 화장실에서 넘어졌습니다. 새벽이었습니다. 저는 자다가 쿵 하는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처음엔 뭔가 떨어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없었습니다. 달려갔더니 아내가 화장실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여보, 여보. 아내 이름을 불렀지만 아내는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못 일어나겠어요 라고만 했습니다. 이웃의 도움으로 911을 불렀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왔습니다. 들것에 아내를 실을 때 저는 아내 손을 잡고 같이 구급차에 탔습니다. 손이 차갑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떨렸습니다. 100살 노인이 구급차 안에서 아내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냥 잡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말했습니다. 엉덩이 뼈가 부러졌다고, 수술을 해야 한다고, 나이가 있으시니 디스크가 있다고, 서명을 해야 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서명을 했습니다. 수술은 몇 시간이 걸렸습니다.
저는 복도 의자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날은 두 손을 모으고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제발 아내가 수술을 잘 버텨달라고. 다행히 수술은 잘 됐습니다. 하지만 의사 말이 예전처럼 걷기는 어려울 거라고 했습니다. 아내는 그 말을 듣고 아무 표정도 안 지었습니다. 저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냥 아내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 아내는 거의 침대에 누워 지내게 됐습니다. 화장실은 겨우 갈 수 있었지만 그것도 혼자서는 힘들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되는 간병인이 와서 모든 것을 도와야 했습니다. 아내는 거실에 병원용 침대를 놓고 그 위에서 지냈습니다. 제가 도와줄 수 있으면 좋으련만 제 몸도 제가 간병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같은 집에 있었습니다. 아내가 여보 하면 제가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저는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녀들이 다 모였습니다. 이런 날은 뭔가 중요한 이야기가 있는 날입니다. 다들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아이들이 서로 눈치를 보더니 첫째가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를 요양시설로 모셔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아이들이 이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 노인 아파트에서는 24시간 전문 간병을 받기 어렵다고. 어머니 상태가 더 나빠지기 전에 좋은 시설로 모셔야 한다고. 한인이 운영하는 가정 양로원이 있는데 그쪽이 어머니한테 더 잘 맞을 것 같다고.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작은 아파트에서 아내한테 필요한 모든 걸 해주기가 어렵다는 걸. 하지만 안다는 것과 받아들이는 것은 다릅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나도 같이 가면 안 되냐?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대답이 왔습니다. 아버지는 아직 혼자 지내실 수 있어서 양로원에 가실 수 있는 자격이 안 되신대요.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래도 아직까지 지팡이를 가지고 혼자서 걸을 수 있고 혼자 화장실을 갈 수 있습니다. 밥도 어느 정도 챙길 수 있습니다. 요양시설은 혼자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가는 곳이니까 제가 들어갈 상황이 아니라는 걸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생각했습니다. 혼자 지낼 수 있다는 게 지금 이 상황에서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 70년을 같이 산 사람이랑 떨어져 살 수 있다는 게 그게 다행인 건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사 가는 날이 왔습니다. 아내 짐을 쌌습니다. 별로 없었습니다. 옷 몇 벌, 세면도구, 그리고 아내가 좋아하는 작은 액자 몇 개, 우리 가족 사진이 담긴 것들이었습니다. 짐을 싸면서 저는 뒤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내 앞에서 표정을 보이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양로원 직원의 차량이 왔습니다. 직원이 아내를 휠체어에 태웠습니다. 아내가 우리 집 거실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아무 말도 안 했지만 그 눈빛이 보였습니다. 이 집에서의 시간들을 담는 눈빛이었습니다. 차에 태우기 전에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저는 그 순간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무너진다는 게 이런 느낌인지 그때 알았습니다. 왜 아내가 미안해해야 합니까? 넘어진 것도 아내 잘못이 아닌데, 아파진 것도 아내가 원한 게 아닌데, 평생 저를 위해, 아이들을 위해 살아온 사람인데, 왜 이 사람이 미안하다고 합니까? 저는 눈물이 나오려는 걸 꾹 참고 아내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금방 보러 갈게. 차가 떠났습니다. 저는 아파트 입구에 서서 차가 사라질 때까지 봤습니다. 차가 안 보일 때까지. 그리고 안 보인 뒤에도 한참을 거기 서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에 아내 병원 침대가 있던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그 빈자리가 어찌나 크게 보이던지 그 빈 공간이 그냥 공간이 아니라 구멍 같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납니다. 커피를 내립니다. 한 잔만 내립니다. 프림은 안 씁니다. 아내한테 물어볼 사람이 없습니다. 여보, 오늘 뭐 먹을까요? 그 말을 할 사람이 없습니다. 텔레비전을 봅니다. 웃긴 장면이 나옵니다. 옆을 봅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웃음이 사라집니다. 70년을 같이 산 사람이 사라졌다는 게 이런 겁니다. 죽어서 사라진 게 아닙니다. 살아있는데 없는 겁니다. 그게 더 이상합니다. 그게 더 아픕니다. 어떤 날은 저도 모르게 아내 이름을 부릅니다. 여보. 그리고 대답이 없으면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아, 혼자구나. 밤이 특히 어렵습니다. 자려고 누우면 이 아파트에 나 혼자라는 게 느껴져서요. 70년 동안 항상 아내와 함께 있었는데 이제는 아무 소리도 없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잠이 안 옵니다. 저는 간병인의 도움을 받아 종종 아내가 있는 양로원에 갑니다. 가는 날에는 아침부터 마음이 다릅니다. 뭘 가져갈까 생각합니다. 아내가 좋아하는 것, 먹고 싶어 할 것, 오이지를 좋아하니까 오이지라도 가져갈까? 아니면 조금 달달한 것도 좋아하는데 별거 아닌 준비지만 그게 즐겁습니다. 오늘 아내를 본다는 생각에 양로원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입구를 지나 아내 방으로 갑니다. 문을 노크합니다. 열고 들어가면 아내가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면 항상 같은 말을 합니다. 여보, 왔어요. 그 말이 왜 그렇게 슬픈지 모릅니다. 왔어요 라는 말이 이렇게 아픈 말인 줄 몰랐습니다. 우리가 같은 집에 살 때는 그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항상 거기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왔어요 라는 말이 필요합니다. 그게 우리 사이에 거리가 생겼다는 말이니까요. 저는 아내 옆에 앉습니다. 손을 잡습니다. 아내 손이 예전보다 많이 말랐습니다. 그래도 이 손의 감각은 납니다. 70년을 잡아온 손이니까요. 우리는 많은 말들을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저는 함께 있는 이 시간이 좋습니다. 돌아올 시간이 되면 아내가 말합니다. 조심히 가요. 저는 말합니다. 내일 또 올게. 문을 닫고 나옵니다. 복도를 걸어 나오면서 뒤를 돌아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돌아보면 더 힘들어질 것 같아서요. 사람들은 이별은 죽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 세상을 떠나야 이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압니다. 살아있으면서 헤어지는 이별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이별이 때로는 더 아프다는 것을, 왜냐하면 보고 싶으면 볼 수 있습니다. 손을 잡을 수 있습니다.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같은 집에서 깰 수 없습니다. 오늘 뭐 먹을까? 그 말을 같이 할 수 없습니다. 보이는데 닿지 않는 것, 살아있는데 함께 할 수 없는 것, 그게 이 나이에 제가 겪는 이별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살아 계시니 다행이지요. 맞습니다. 아내가 살아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압니다. 하지만 감사한 것과 힘든 것은 동시에 있을 수 있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어서 감사하면서도 같이 있지 못해 힘들 수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제 안에 같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도 노인 아파트에서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반찬은 별로 없었습니다. 김치 하나, 계란 하나. 처음 미국에 왔을 때랑 비슷합니다. 그때는 돈이 없어서 그랬고
지금은 혼자라서 그렇습니다. 그때는 아내가 옆에 있었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그게 다릅니다. 그것 하나가 다릅니다. 밥을 먹다가 아내 사진을 봤습니다. 우리가 젊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둘 다 웃고 있습니다. 저는 그 사진에 대고 말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요. 내일 보러 갈게. 그리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언젠가는 다시 같이 살 수 있을까? 아니면 다음 세상에서 다시 만나는 걸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압니다. 70년을 함께 산 사람은 떨어져 살아도 여전히 부부라는 것을. 그래서 저는 오늘도 혼자 잠자리에 들면서 말합니다. 여보, 잘 자요. 대답은 없지만 말합니다. 내일 면회 가는 날은 아니지만 마음으로는 옆에 있습니다. 100살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것을 잃었고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제가 가장 원하는 것은 아주 단순합니다. 아내 옆에서 아침에 눈을 뜨는 것, 같이 커피를 마시는 것. 여보, 오늘 뭐 먹을까요? 그 말을 듣는 것, 그게 다입니다. 100살 노인의 소원이 그겁니다. 오늘도 저는 내일을 기다립니다. 내일은 면회 가는 날이니까요. 여보, 내일 또 보러 갈게.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이민자들의 감동 사연을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